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두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안암동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요게 대지평수가 서울에선 딱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선호도를 보면 그 정도 평수인데 67.4평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요 건물도 2018년에 지은 거라서 예, 건물 괜찮습니다. 상태도 좋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안암동 여기 이제 보문역 사거리에서 물건지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공원도 있고요. 오른쪽에 뭐 동네 아주 깨끗하고 예, 공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꽤 크죠. 뒤쪽으로 쭉 이렇게 좀 좁으면서 길게 된 이런 집이거든요. 주차장도 네. 다가구 원룸 뭐 이런 거 치고는 주차장도 예,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고요. 저 안에 이제 무슨 택배함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고 우편함. 1층에도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분리수거함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렇게 경매에 나오면 좀 지저분한데 요즘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전면이고요. 저 뒤까지도 이제 쭉 일렬됐고 요쪽은 조금 이제 예, 답답하겠지만 요쪽은 조금 넓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조금 전에 촬영해서 보내드린 예, 여기 좌측에서 본 방향입니다. 요렇게 요쪽은 조금 그래도 햇볕이 많이 들겠죠. 요쪽 호수는. 건물은 깨끗해요. 2018년 5월 25일 날 탄생한 건물인데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 네, 우편함은 보면은 조금 한 두세 개 정도 비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복도는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도 그 따다다닥 붙어 있을 만큼 좁진 않고 그냥 예, 일반적으로 좀 폭이 서로 이제 지나다닐 만큼은 된다. 요렇게 예. 이런 타일 같은 것도 깨진 거 없고요.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옥상인데요. 옥상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수 이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제 보고 왜냐면 옥상 바로 밑에 층에 물이 새거나 이러면 이제 뭐 복도 같은데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5 타경 9일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상가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 면적이 67.397평, 67.4평이겠죠. 그다음에 건물이 190.3평 이렇습니다. 자, 최초 감정가는 31억 9,200이었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80%인 25억 5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회차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토지는 두 필지로 돼 있어요. 요거 한 필지 대지 또 한 필지 대지 그래서 두 필지의 대지로 돼 있고 하나는 29평 28.79평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38.6평 이렇게 해서 두 필지로 합한 게 67평이 넘는 거죠. 요 감정가를 보면 토지는 21억 정도 감정가가 돼 있습니다. 21억. 그리고 이제 건물이 10억이겠죠. 총 금액이 31억이니까. 그래서 건물은 한 2018년에 지었지만 10억 정도의 그 건물가를 평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토지는 21억 조금 넘는 2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가 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필지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뒤에 거만 혹시 나간다 해도 맹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딱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고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두 필지를 해서 네, 집을 이렇게 지어 놓은 거죠. 지하 1층은 이렇게 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생으로 지하 1층은 허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1층은 근생으로 사무소로 허가가 나 있는데 보다시피 이게 현관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예. 근생으로 7개더라도 근생으로 임대를 줬으면 괜찮을 거고 저기 이제 주택으로 가 있으면은 조금 나중에라도 예. 근생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불법건 중물 이렇게 나오겠죠.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도 1층하고 똑같이 7개의 방이 올라가 있고요. 3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 3층이 총 7개의 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층당. 여기 4층은 2개. 3개네. 3개.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탑인데요. 옥탑이 3.6평 그러는데 글쎄 옥탑 같은 경우에 3.6평이면 방을 하나 드렸을까요? 그냥 스라브 지붕의 옥탑인데 방을 하나 드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로 위치는 여기고요. 보문역 도보 5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이쪽에 또 6호선이지만 맨 6호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여기 도로로 쌓여 있고 여기 안암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문역이 제일 가깝죠. 도보 5분. 이게 바로 고대가 있고요. 고대생들이 여기 많이 살 거예요. 그다음에 안암병원이 있어서 보통 이런 원룸은 병원에 이제 뭐 간호사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살겠죠. 뭐 학교는 뭐 안암초, 용문고, 경동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경매 2회차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31억 9천, 최저 입찰가 한 번 유찰돼서 현재 20% 저감된 금액입니다. 25억 5천 이렇거든요. 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5월 25일 날 사용 승인이 나서 현재 이제 2018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죠? 한 7년 이렇게 됐네, 그죠? 7년이 좀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자, 대지는 67.397평, 건물은 190.345평. 자, 평당 단가를 내보면 3,789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800만 원인데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바로 옆에 건물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로 건물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요 평당 단가가 5,58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경매 물건하고 거의 한 1,800만 원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평당 단가가. 그리고 이제 평으로 매겨서 1,800이지만 그게 뭐 70평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틀려지는 거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옆에 있는 걸 그렇고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인데요. 실거래가가 요건 준공연도가 2003년도 물건이거든요. 2003년도 물건이 면적은 비슷해요. 76평이니까. 그런데 그 층수는 지하는 없고 그냥 3층, 1, 2, 3층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평당 4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4천에 거래가 됐구나. 근데 여기 지하는 없고 이제 전체 연면적, 대지 면적 이런 거 보면 훨씬 작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67평이잖아요. 근데 얘는 대지 면적이 44.98, 45평이에요. 근데 지하가 없이 1, 2, 3층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 연면적은 76평. 오늘 이 물건하고 190평을 비교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평당 4천만 원에 이렇게 난 거고 지금 이 물건은 한 번 유찰돼서 3,789만 원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반 원룸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인 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이건 60평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134평인데 요거 같은 경우 현재 4,441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매매가. 그래서 요 물건과 지금 현재 비교를 좀 해보면 뭐 전철역에서는 여기가 좀 더 멀긴 하죠. 근데 비교를 좀 해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고 오늘 경매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고 근데 이제 땅이나 이런 면적 건물 연면적은 지금 오늘 물건보다 좀 작고 예 그랬을 때에 총 금액을 보면 요게 매가가 이제 27억이 나온 거예요.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평당 4,441만 원이니까. 근데 오늘 요 물건은 평당 3,789만 원.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25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참 여기 전철역 선을 따라서인데 여기는 큰 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길가입니다. 여기하고 좀 비슷하죠, 이 집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인 건물이 하나 나는데 19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6년, 35년 이렇게 된 거죠. 35년. 그래서 면적 65평에 그 대지 65평에 건물 150평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20억에 나와 있어요. 평당 3,076만 원. 싸게 나와 있죠. 1991년 거니까 이거는 헐든지 완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건축비 얼마? 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얘를 손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것도 계산하셔야 돼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전부 대학력은 없습니다. 대학력은 없고 보면은 조금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소액임차 주임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 3,400만 원 요 정도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못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배당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얼마가 되든지 못 받아가요 그냥. 예. 나는 돈 안 받아줘 그냥 귀찮아 이러시는 분이야. 이거 받으려면 조금 뭐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명도 하다 보면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시는 분이 계셔. 예. 그러면 그냥 몇 천만 원이든 뭐 억이든 날리는 거죠 그냥. 총 임차인이 29건 되는데 사실 방이 29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두 번씩 겹쳐서 신고한 사람도 한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살펴보면. 그리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20억 그런데 겹쳐서 한 사람 뭐 미상 빼면 대략 20억 가까이는 되겠다 싶어요. 이렇게 보증금 신고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미상. 요런 거는 이제 계산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하기 빼기 하면 19억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겠죠. 보증금 합계가.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채권액이 15억 2,800. 건물에 한해서 건물이 15억 2,800이고요.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보존하면서 바로 들어갔어요. 날짜가 갔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 다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심하고 들어가셔야 돼. 전세를 한다고 해서 뭐 몇십억짜리에 그까지 뭐 돈 1억 정도 보증금 8천만 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모이면은 그 채권액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뭐 20집이다. 그러면 1억씩만 해도 그게 20억이잖아요. 임대료만. 20억인 거고. 근저당 설정 이미 뭐 여기 안암동에 지금 10억이 뭐 4억, 5억 이렇게 돼. 10억이 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토지의 채권 합계는 9억 9천. 10억이네 이것도 그죠?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지금 총 28, 29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말소예요. 그래서 28세대가 여기 등재가 돼 있는데 28세대 중에서 이사 가고 안 빼간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낙찰 받으시고 나면 나중에 따로 요건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센터 가서.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없죠. 아무것도 깨끗하죠. 그죠? 불법 없습니다. 자,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 1층은 근린사무소. 이만큼은 주차장, 이만큼은 근생.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2종 근생. 자, 지하 1층은 1종 근생으로 소매점, 커피숍 같은 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층이 2종 근생이에요. 또 1층이. 2종 근생인데 아까 보다시피 다 방을 만들어 놨죠. 네. 그 방도 다 업무용으로 쓰는 방이면 돼요. 오피스텔도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업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건축물로 되는 거죠. 자, 2층 같은 경우엔 아예 이제 허가가 난 게 다중주택 7가구, 3층, 4층 똑같아요. 여기 2층, 3층은 7가구씩. 그다음에 4층은 2가구. 이렇게 해서 주택으로 허가를 낸 거는 14가구예요, 총. 3계층에 14가구거든요. 다중주택으로.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주소는 28개였잖아요. 그죠? 14가구 곱하기 2인데 한 집에서 둘씩 살면서 따로따로 신고를 했을 리도 없고 여기에 이제 여기 그 근린생활시설 지하와 1층에 뭔가를 다 방으로 해서 임대를 맞춰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건축과에서 신규 작성 아주 깔끔해요. 예.
그리고 뭐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된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애초에 불법을 하나도 안 하신 거야, 그냥.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1층 근생으로 돼 있는 데에 있는 방이 다 지금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주거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한번 또 뭔가 정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가주택은요, 물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원룸으로 꽤 돈을 벌고 생활비도 많이 벌어 쓰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기는 고려대 옆이잖아요. 거의 지방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빌리가 없겠죠. 꽉꽉 차겠지. 그래서 근생인 지하 1층이나 1층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원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28집이 전입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8가구가 있나라고 하지만 방은 아무리 세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겹쳐서 주민등록 그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현재 그냥 보증금이 그죠? 20억 그 전후가 되잖아요. 지금은 25억 5천이 한번 유찰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25억 5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21억, 20억 이 정도가 보증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야, 이거 몇 달만 돈 이렇게 하면은 그 큰 돈 안 들이고도 내가 월세 임대료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월세가 또 싸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아이들 와서 학교 다니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다 얻어주시지 전부. 여기 보면은 보통 2층, 3층, 4층이 방이 7개씩으로 돼 있어요. 7개씩. 그래서 3개가 21개야. 37이 21개인데 1호하고 1층하고 5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룸이 3개 있는 게 보이거든요. 3개. 그다음에 1층도 3개. 이렇게 6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총 37이 20이라고 6개면 27개가 되겠죠. 그러면 또 지하까지 하면 28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건 아무튼 현재 신고된 전입 신고는 28집이다.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25억 5천에서 얼마를 더 쓸까 그 금액을 좀 산정을 해 보시는데, 내가 현금을 거의 그래도 20억 이렇게는 좀 갖고 계셔야 돼. 예, 왜냐면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고 하지만 예전처럼 80% 70% 대출 나와요 이러지는 않아요. 예. 10월에 대출 규제 바뀌고 나서부터 이것도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은 대출이 많이 나와야 6억, 4억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현금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나 현금 있으신 분이 지금 이걸 사셔가지고 내가 이제 임대 수익으로 내가 생활비 좀 벌었어야지 하시는 분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상가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쪽에 상권 같은 게 좀 어떤가 좀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최소한 점심에도 가보시고 저녁에도 가보시고 어떤지 학생들이 유동인구가 어떤지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쓰는 데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좀 가보시고 물이 습해서 집이 어떻게 되진 않나 이런 등등을 좀 보시느라고 임장을 꼭 다녀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또 입찰에 참여하시겠다 이러신 분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